반갑습니다. 하루한장 명리 스텝 3 차근차근 기초 강의 벌써 21강이네요. 격국에 대한 수업을 쭉 해왔고 격국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봅시다. 자, 이번 학습지는 이렇게 생겼고요. PDF 파일을 블로그 링크해 드릴 테니까 들어가셔서 쓰면서 함께 공부해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유튜브가 이렇게 익숙하지 않아서 잘 몰랐는데요. 제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40대, 50대 여성분, 그리고 60대 남성분들이 엄청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와, 내가 진짜 뭣도 모르면서 뭐 인생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논하진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살짝 이렇게, 마음이 좀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수업을 어떻게 해나가지? 이 어르신들이 70대, 80대 분도 계시던데, 내 수업을 듣고 이 어린 것이 이러실 것 같아가지고 좀 조심스럽기는 한데, 하던 대로 할게요. 이해해 주세요. 뭐 60대시라도 어쩔 수 없어요. 출력하셔서 같이 쓰면서 공부합시다. 자, 우리는 스텝 3 8강에서 격국과 사주 구조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자, 정격과 병격에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쭉 드렸단 말이죠. 그래서 이 정격, 특히 10개의 정격에 대해서 앞서 다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병격에 대해서 제가 적천수에 있는 사례를 가지고 수업을 해봐야지 하고 계획을 쭉 했는데 내용이 상당히 어려워질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레벨 업 해가면서 제가 언제까지 이걸 하고 앉아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뭐 이제 좀 12운성도 하고 12신살도 좀 배우고 일주도 좀 하고 그 다음 우리 궁통보감 뭐 이런 것도 조금 다루고 계절에 대한 이야기, 음양에 대한 이야기 조금 한 다음에 이런 고전에서의 이야기들, 이런 변격들, 예외적인 격들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지금 그 다음 우리가 9강에서 격 잡는 법을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제가 그래도 나름 60개 이상의 강의를 올린 유튜버인데 요 위에 뭐 이상한 이렇게 섹션 같은 이렇게 생긴 거 달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달아볼게요. 그래서 어떤 격인지 격 정하는 법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이 부분에 오셔서 다시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영상에 이렇게 생긴 게 안 달리면 이 사람 진짜 좀 안 되구나 라고 생각하세요. 저도 나름 애쓰고 있는데 뭐 이렇게 이 기술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잘 다루지는 못하니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오늘은 21강 격국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봅시다. 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십신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비견겁재, 식신상감 뭐 이런 것들. 자, 이게 사주명리의 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거기에 비해서 격국을 우리 공부 시작하면서 제가 이것을 사주명리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십신을 막 진짜 2, 3년 공부를 했단 말이죠. 막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격에 대해서 정리를 안 하고 공부를 해버렸다? 그러면 이 십신을 그냥 이렇게 단편적으로 이렇게 글자 하나하나 이해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어떤 기준에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가 정말 난감하다는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격국 공부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격은 무엇인가 했을 때 우리 사주의 어떤 그 그릇이라고 얘기를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을 했었다, 그죠? 그 사람의 어떤 쓰임, 그 다음 그 사람의 어떤 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 그림을 계속 보여드렸죠. 자, 다시 말해서 이 컴퍼스가 꽂히는 이곳에 편관이 있느냐, 식신이 있느냐, 아니면 재성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어떤 가치관,
그런 것들이 정해지고 나머지 글자들이 쓰임이 이제 있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 격을 정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 격을 정하고 나서 이 격을 보고 다른 것들을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는 것인데, 자, 여러분, 격을 정할 때 우리 월지에서 정했었다, 그죠? 자, 그래서 월지랑 격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이제 격을 일단 우선으로 보고, 그리고 월지의 글자도 잘 보셔야 됩니다. 전에도 얘기했지만 편인원령인데 정인이 투간해서 정인격이다 라고 해도 이 편인이 월지이기 때문에 편인의 속성도 상당히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격이다 했을 때 그것을 딱 하나만 가지고 이게 하나만 중심을 두고 또 파버리면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 사주의 개수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연주에 들어갈 간지가 60개의 확률이 있죠. 그 다음 만약에 올해가 이제 그 신축년인데 신축년에 월에 들어갈 간지는 딱 12개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 일주에 들어갈 것은 또 60개가 있죠. 자, 그런데 이 시간이죠. 시주는 또 12시간이다. 그죠? 자, 그래서 들어갈 게 12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2 곱하기 60 곱하기 12 곱하기 60을 하면 전체 사주의 개수가 나오겠다. 그죠? 이게 간지별로 했을 때. 자, 그러면 51만 8,400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체 사주가 51만 8,400까지의 경우의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중에서도 격이 같다고 해서 똑같은 삶을 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격이 같아도 이 격이 운에 따라서도 계속 달라지고 이 사람이 이 틀이 이 쓰임이 다 다르다라는 것을 좀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격을 중심으로 용어들을 한번 살펴보자면 이 격은 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격을 생하는 것을 우리는 잠깐만요. 전화가 와가지고 죄송합니다. 자, 격을 생하는 것은 이제 희신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희신은 이제 격을 생하는 것도 희신이라고 하고, 뭐 용신을 생해도 희신이라고 하고, 뭐 이렇게 이 그 글자에 좋게 작용하는 것이다. 기쁠 자를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내가 하고 싶은 어떤 그 틀이 있어요. 내가 살아가고자 하는 틀을 생해준다. 그러면 이 말은 나의 배경이 빵빵하다는 겁니다. 배경 조건이 받쳐준다는 것이고 부모 덕이 있다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뭐 하고 싶다. 그래 해봐 이거다 그죠? 그래서 환경이 나를 밀어주는 것 이렇게 정리하고 갈게요. 자, 그 다음 격용신은 뭐냐면 우리가 용신이 조우용신도 있고 뭐 병야용신도 있고 등등 있다. 전왕용신도 있고 그렇다 그죠? 자, 그래서 이 격에서 우리가 용신이라고 얘기하는 건 격이 생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식신격이다. 자, 식신격이면 재라는 것을 생한다. 그죠? 다시 말해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내가 격이 생하는 것이 있다. 이 얘기는 목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이고, 자, 내가 이것으로 간다. 해서 그 결과에 다다른다. 식신활동을 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낸다. 그랬을 때 이 격을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격을 표현한 거죠. 격을 이렇게 실현한 거다. 그죠? 자, 그러면 어떤 자기 삶에 대한 자긍심이나 신념이 생길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격이 극하는 것이 있는 것이 또 중요해요. 자, 이것은 자기가 추구하는 바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삶의 어떤 지향점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식신이 극하는 게 뭡니까? 평관이다. 그죠? 자, 그래서 평관이라는 어떤 어려움을 식신으로 해결해야겠다라는 어떤 삶의 지향점을 가지는 것이 이제 격이 극하는 것이 존재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이 격이 뚜렷하면 이 삶의 방향이 이 사람의 어떤 가치관이 뚜렷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격이 만약에 극을 당했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자, 이것이 길격이다라고 하면 이
나의 어떤 뚜렷한 틀, 사명감, 내가 하고자 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한 목표가 상실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겠다. 그죠? 자, 그런데 이 흉격은 그 격을 이제 흉함을 제어해서 이제 역용해서 쓰는 것으로 이제 표현이 되는 것이다. 그죠? 자, 그래서 길격은 살리는 것이 좋고, 흉격도 일단 생받는 것이 좋은데, 그 흉격은 이제 역용해서 쓰는 것이 좋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 앞에서 쭉 해왔어요. 자, 그러면 길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길격은 우리 순용해라 라고 얘기를 했었다. 그죠? 우리가 격이 성격되었다 라고 표현을 한다. 그죠? 성격, 패격 혹은 파격이라고 얘기하는데 성격하기가 쉽지 않았죠. 그래서 이 격을 이 사람의 격을 격답게 쓸 수 있는 어떤 조건, 그런 것이 갖추어진 것이 성격했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격을 격답게 할 수 있는 글자가 바로 상신입니다. 자, 그러면 길격에서는 격을 격답게 하려면 이 격을 순용하는, 다시 말해서 생하는 그런 글자가 격의 상신이 될 겁니다. 자, 우리 앞에서 제가 뭐 상신, 희신, 기신, 뭐 이런 용신 이런 어려운 말들을 안 썼어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다음에 또 격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이런 용어들을 썼을 때 그냥 이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또 너무 생소하지 마시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자, 길격은 생해주는 게 상신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도 보고 갈게요. 자, 흉격을 한번 봅시다. 흉격은 이 상신이 격이 격다워지려면 역용해야 되죠. 그 말은 상관, 편인, 평관, 겁제를 제화해야 된다. 제어해서 써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길격의 상신은 격을 생해주는 것, 흉격의 상신은 격을 제어하는 어떤 글자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좀 헷갈리시죠? 자, 어쨌거나 말았거나 길격은 순용해서 써야 하니까 상신이 상생하는 글자다 라고 생각을 하고 갈게요. 자, 길격이라 하면 식신격, 그리고 제격, 정관격, 정인격, 걸로격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앞에서도 했는데 편제격을 흉격으로 보지 않고 그냥 여기에 정제격과 함께 길격으로 이렇게 퉁쳐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 우리 흉격이라는 것은 길신을 주로 극하는 것이 흉격입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 여기 있다, 그죠? 자, 상관, 정관을 극하죠. 편인, 식신을 극하죠. 평관, 일관과 비견을 극한다, 그죠? 양인이 겁제죠. 겁제는 제를 극합니다. 정제를 극하니까요. 자, 그래서 흉격들은 길신을 극하는데 편제는 말이죠. 여러분, 편제는 편인을 극합니다. 편인은 길입니까? 흉입니까? 우리가 흉신으로 보죠. 자, 그래서 편인이라는 흉신을 극하는 격이기 때문에 흉격으로 분류해서 보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어떤 사람이 있다. 그러면 길격으로 태어났다라는 것 자체가 유리한 환경에 있는 것이죠. 왜? 월지를 우리가 보는 거니까요. 월지든 월지에서 투간했든 아니면 월지가 길신이든, 자, 그래서 이런 유리한 환경에서 태어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유리한 환경을 이제 잘 쓰려면 이 환경들이 생을 받아야겠죠? 그것을 우리는 격을 생하는 상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 격을 생하는 건 또 희신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격희신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길격들은 상신과 격희신이 같은 말이겠네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요거 먼저 한번 볼까요? 흉격들은 상신은 흉격을 극하고 희신은 흉격을 생하는 거예요. 거기에 반해서 기신은 상신도
격을 생하는 거고 희신도 격을 생하는 거죠. 자, 그래서 내가 길격인데 생을 잘 받는다, 상신이 있다. 그러면 상당히 복이 있고 처세를 잘하고 말도 이쁘게 하고 그런 사람일 수 있겠다. 그죠? 자, 그래서 상신이 왕할수록 일간에게 이득이 많아집니다. 자, 그런데 희신은 약하고 격이 너무 강하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를 들면 정인격인데 정인이 너무너무 왕해요. 근데 관이 조그맣게 있다. 그러면 이 많은 관을 어떻게 다 생을 해줍니까? 그 와중에 관이 설되는 문제가 생기겠죠. 자, 그래서 왕할수록 이득이나, 자, 격이 너무 왕하고 이 희신이 좀 너무 약하면 설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이렇게 설이 돼 버리면 되려 이 길신격이 책임을 져야 하는 역전현상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식신격의 상신, 그러니까 이 격의 희신은 뭡니까? 비경겁제, 일간의 근 이런 것들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제격의 상신은 식상이 되겠다, 그죠? 자, 그 다음 관을 생하는 건 재성일 거고 인성을 생하는 건 관성일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비경과 겁제를 생하는 건 또 인성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 길격의 격은 이렇게 생해주는 것이 좋다. 그리고 꼭 격이 아니더라도 월지는 생받는 것이 좋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관이 있는데 인성을 생할 때 만약에 이 식상이 있어서 이 식상이 관을 극할 때 정인이 그 식상을 막아주면서 그거를 또 이 관이 고마워서 인성을 생한다. 우리 그거 관인상생이라고 얘기를 했었다. 그죠? 그래서 이게 한 글자가 더해질 때마다 이게 우리가 생각을 한 차원씩 더 해 나가야 되는 이게 어렵다는 것이다. 그죠? 자, 우리가 또 이 상신을 생하는 것도 희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비겁을 생하는 것은 인성이죠. 자, 그래서 인성으로부터 생받은 비겁이 식신을 생하는 것과 그냥 비겁이 식신을 생하는 것이 레벨이 상당히 다릅니다. 자, 그 다음 비겁으로부터 생받은 식상, 그러니까 살아있는 식상이죠. 식상이 왕하다는 의미죠. 자, 이 식상이 재를 생할 때와 그냥 이렇게 무력한 식상이 재를 생할 때는 다르다는 것이다. 그죠? 자, 그 다음 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식상으로부터 생받은 재성이 이제 관에까지 이르렀을 때 이것이 상당히 이제 실력이 더해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 여기서 재생관된 관이 인성을 생할 때 이게 또 레벨이 확 올라가겠죠. 자, 그 다음 우리 관성 쓸게요. 자, 관성이 생한 인성이 이제 걸록 비견을 생할 때, 비견과 일간을 생할 때 이것을 또 길하게 본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겠습니다. 자, 그 다음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격이 생하는 것이 우리 격용신이었다. 그죠? 이것은 어떤 목표나 앞에서 정리했다. 그죠? 자긍심이나 신념이나 이런 것이 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다. 그죠? 자, 그래서 격이 있는데 특히 길격이 나아갈 방향, 다시 말해서 이 길격이 생해야 될 것이 없으면 방향성을 잃어버리겠죠. 자, 식신이라 함은 재를 생하러 가야겠죠. 자, 식신이라는 어떤 활동을 통해서 결과물이 있어야 이 사람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겠죠. 그래서 이 생하는 격용신이 있어야 이 사람이 헷갈리지 않고 자기의 격을 이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지향점, 목적, 목표 이런 것들이 설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죠? 자, 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를 이끌어줄 관성이 꼭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정제격 할 때도 그렇고 편제격 할 때도 공부를 했었단 말이죠. 자, 그 다음 관은 또 인성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다. 그죠? 그래서 관생인 해서 인성으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이 정인격은 이제 생하는 것이 일간과 이제 비겁인데요. 자, 이 정인격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하는 것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다시 말해서 일간이 생받는 것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이 정인격은 이렇게 관으로부터 생받는 것, 이것이 진짜 중요하다라는 것을 또 기억해 두고 가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 이 걸록 비견겁제는 식상을 생합니다. 자, 그래서 비견만 왕한, 이 비견이 상당히 이렇게 걸록이 왕한데 식상이 없으면 그것도 또 이제 이 걸록의 힘을 발현할 이런 루트가 사라지는 것이니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격이 생하는 것이 있는 것이 좋다. 그리고 이 격이 극하는 것들, 특히 길격이 극하는 것들은 흉신이죠. 자, 식신이 잘 극하는 게 뭡니까? 식신이 바로 평관을 극하죠. 자, 평관을 극했다는 것은 나의 어려움을 해결해 나갔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려움을 헤쳐나갔다, 어려운 환경을 극복해 간다라는 것이 식신격의 평관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평관이 있는 사람들은 꼭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야 되니까 진짜 캔디 같은 사람들이겠다, 그죠? 자, 그래서 어떤 목적이나 목표나 지향점이 있는 것이다. 극하는 것도 지향점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극하는 것은 특히 이 편제가 극하는 걸 또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길격이 흉격을 극하는 경우 편인을 극하는 것을 잘 보도록 할게요. 편인을 극한다라는 것은 이제 정신에 사로잡히지 않겠다. 제라는 내가 현실을 추구하겠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정관 같은 경우는 겁재를 극을 한다, 그죠? 겁재를 극을 하니까 아, 나는 경쟁에서 이길 거야. 경쟁 구도에서 나는 꼭 이겨낼 거야 라는 어떤 정관의 마인드가 정관격에게는 있겠죠. 자, 그 다음 정인격은 이제 상관을 극하죠. 자, 그래서 상관이라는 것은 이 어떤 도전 정신인 것이다, 그죠? 기존 질서를 반하는 어떤 그런 생각인데 정인으로 그 상관을 제한다는 것은 내가 질서를 바로 잡겠다. 좀 어떻게 보면 보수성을 띠겠죠. 자, 그래서 이 기존의 질서, 정관을 내가 보호하고야 말겠다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상관을 극하는 거. 그 다음 이제 그 걸록격 같은 경우는 재성을 극하게 되는데 이 재성을 극하는 것을 쟁제로 이렇게 크게 나쁘게 보지 마시고 이 재성을 극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더불어 함께 살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사람들 사이에 살겠다. 우리 비견겁제가 월지에 있고 그게 격인 사람은 다른 어떤 수단이나 목적 이런 것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인 사람이다 라는 설명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루트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앞에서 우리가 공부하면서 이야기를 더 덧붙인 것들을 이제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서 하나하나 다시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그렇잖아요. 공부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어떤 애가 있는데 학원을 다닙니다. 국영수사가 이렇게 학원을 다녀요. 자, 그런데 학교에서도 8교시까지 공부를 하고 더하기 보충 수업 1교시에서 9시간 공부를 합니다. 거기서 또 학원을 다녀가지고 학원에서 뭐 5시간을 소요했어요. 5시간, 9시간 뭐 인강도 듣고 그러면 얘가 공부를 많이 한 겁니까? 여러분들 이 공부는 자기가 해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이 자기가 공부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내가 5시간을 수업을 들었다. 그러면 한두 시간 정도는 틀림없이 자기 스스로 정리하고 이런 식으로 필기하고 그 다음 자기 것으로 만드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게 우리 공부다,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제가 이야기하는 거 백날 첫날 계속 반복해서 들으셔도 자기께 잘 안 돼요. 그리고 유튜브 강의나 뭐 인강이나 이런 거 계속 들어도 2년, 3년, 5년 들어도 이게 사주가 보이지 않는 이유는 내가 내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또 잔소리가 이상한 소리를 제가 하고 있네요. 자꾸 딴 길로 새서 죄송합니다. 열심히 해보자는 그런 의미예요. 이해해 주십시오.
자, 이제 흉격을 볼게요. 자, 월지가 흉격이다, 흉신이다. 자, 그래서 상관, 편임, 편관, 그 다음 겁재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것을 제어하는 것이 좋겠다. 제어해야 격을 격답게 쓸 수 있겠다 라고 얘기하면서 상신이 이 격을 극하는 것이 상신이 되어버립니다. 길격과는 다르죠. 길격은 이 격을 생하는 것을 상신이라고 얘기했다면 이 흉격은 이 격을 극하는 것이 상신이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이 흉격이라는 것은 상관, 편임, 편관, 겁재 이 모든 그 격들이 타인이 중심이 되는 것이죠. 길격이 나의 유리함과 이 나의 일간 중심이었다면 이 흉격들은 편자 달린 것들은 이제 타인이 중심이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그랬을 때 자, 상관격 같은 경우는 이제 정관이라는 사회가 잘못됐다고 자기가 그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상관격, 편인격, 편관격, 양인격 이런 것들은 상관이 너무 세어버려서 기존 질서를 다 망가뜨리면 그것을 보고 있지 못하는 것이 상신입니다. 자, 그래서 뭔가 잘못된 것이 상신이 있는 사람들 눈에는 보이는 거죠. 자, 상관이 상관경관 하는데 만약에 정인이 없다면 그냥 그게 잘못된지 모르고 살아가는 것인데 이 상신이라는 정인이 있다면 아, 이건 아니야 라고 딱 이 상관을 제어한다는 것이다. 그죠? 자, 그래서 뭔가 구현하고 뭔가 고치고 살려고 하고 주변의 부조리를 다 해결하려고 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실현하려고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흉격에 상신이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네요. 자, 편인이 무조건 이렇게 정신적인 것을 추구하고 그 다음 식신이라는 활동을 안 하려고 하고 도식하고 이런 것이었다. 그죠? 자, 그런데 여기에 편재가 있어서 편인을 극해버리면 식신이 살아나니 이제 생활력을 가지고 사회 속에 녹아들어서 이제 삶을 살아가겠죠. 자, 그런데 이게 뭐 좋고 나쁘고 이렇게 따지기는 참 곤란하다. 그죠? 자, 그래서 뭐 자기 삶이 다 중요한 거고 자기 삶이 제일 좋은 거고 그 속에서 이제 부침이 있는 거고 뭐 그런 것이겠다. 그죠? 자, 그 다음 편관을 극하는 건 식신입니다. 자, 그런데 이 겁재를 극하는 건 정관이잖아요. 그런데 이 고서에서는 양인격의 상신을 편관으로 보고 있어요. 자, 우리 양인격 설명할 때 편관으로 일간을 극해버리면 겁재라는 무리들이 아주 대단하게 본다고 했죠. 살신성인 하는 나의 자세를 보고 대단하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의 명예를 드높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자식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자식이 지 몸 부사져 가면서 그렇게 대단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그냥 자기 거 뭐 남들한테 피해 끼치지 않는 선에서 자기 거 챙기면서 그냥 평범하게 그냥 알뜰살뜰 잘 살기를 원합니까? 저는 사실 후자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가 좋고 나쁘고를 모르겠어요. 편관으로 양인격을 제어했다. 그래서 이 편관으로 양인격이 진짜 성격했다 라고 얘기하면 대단한 인물은 되겠지만 그 엄마 마음은 조마조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관도 여기다가 적어두고 갈게요. 정관을 적어두고 가는 이유는 일간을 극하는 것이 아니라 겁재들과 경쟁하면서 그 구도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또 보일 수 있으니 정관도 일단 적어두고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 격들은 그러면 이 흉격들은 생을 받는 것이 좋을까요? 생을 안 받는 것이 좋을까요? 자, 흉격들이 생을 받지 않으면 진짜 이게 말이 안 통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사회성이나 소통 면에서 이 흉격들도 생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격희신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예를 들면 상가는 우리 비겁으로부터 생을 받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이 편인은 관살로 또 생을 받습니다. 편관은 재성으로 생을 받고 이 양인 겁재는 또 인성으로부터 생을 받는다는 얘기다. 그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편관격이 있다. 재생살해야지 그 현실을 이제 자기가 직시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렇다고 이게 그러면 이제 편관이 더 이렇게 왕해지잖아요. 그렇더라도 현실을 알고 있는 편관격이 훨씬 더 성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 이 겁재 원령도 인성으로 생활해줘야 이 같이 더불어 함께 잘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이 격이 생받는 격이신들은 중요한데, 자, 이 격이신이 왕할수록, 다시 말해서 이 격을 너무 생을 잘해줄수록 이 사람의 책임감은 가혹해질 수는 있겠다. 그죠? 이 사람이 되게 책임이 가해질 수는 있겠다. 자, 그런데 격이 왕하고 이런 어떤 희신이 약하다. 자, 그래서 격이 이제 희신이 약하다. 그러면 이제 희신이 설되는 경우다. 그죠? 이게 말이 잘못됐네요. 자, 희신이 설되는 경우에는 이런 희신들이 이제 악조건으로 작용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겠다. 그죠? 자, 그래서 격이 왕하고 희신이 약하면 희신이 설된다. 이렇게 바꿔주고 갈게요. 자, 그 다음 요것도 잘 봐주세요. 상신을 생하는 희신이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이 사실은 흉격을 성격해서 쓴다는 것이 이게 쉽지가 않겠죠. 여러분들 정인이 있는데 생도 받지 않은 정인이 상간폐인 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그죠? 다시 말해서 정관으로부터, 그러니까 관성으로부터 생받은 정인이어야 상관폐인 하려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편제도 마찬가지죠. 식상으로부터 생받은 편제라야 편인을 제할 마음을 먹는 것이고, 식신도 이제 비겁이나 근으로부터 생받아야 편관을 제할 그런 능력이 생기고 마음도 먹는다는 것이고, 그 다음 우리 이 양인격 같은 경우는 재생관 돼야 된다. 그죠? 재성으로부터 생받아야지 현실성을 가지고 이제 그 겁재들을 다루거나 아니면 내가 모범이 되거나 하는 작용이 나타난다라는 거. 그래서 상신도 중요하지만 이 상신을 생하는 희신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흉격이 이게 성격하기가 진짜 힘들겠죠. 여러분 한번 볼게요. 상신도 중요하다. 희신도 중요하다. 상신을 생하는 희신도 중요하고 격을 생하는 희신도 중요하다. 그런데 이 둘 간의 관계를 한번 볼게요. 자, 격을 생하는 희신과 그 다음 상신을 생하는 희신이 극관계죠. 제극인한다. 그죠? 그 다음 쟁제한다. 그죠? 식상이 관사를 극하고 그 다음 관이 이제 비겁을 극하고 이런 관계가 또 생겨나 버린다. 그죠? 그래서 구조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 글자가 붙어 있는지 떨어져 있는지 그리고 운에서 뭐가 오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격 공부하는 이유가 이걸 다 외워가지고 요대로 다 접목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격은 왜 공부하는가? 이런 어떤 십신과의 관계들을 일단 먼저 파악하는 그 연습을 하는 가운데 격 공부를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격을 알아야 중심을 잡을 수 있다 라는 것 때문에 공부를 하는 것이다 라는 거. 다시 말해서 편인격의 성격된 사주를 찾아내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물론 있기야 하겠지만 편제가 편인을 극하고 관살의 생을 받는 편인격이 있는데 식상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의 어떤 조건이 다 맞춰진 그런 어떤 성격한 그런 사주는 보기가 힘들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그냥 이해하고 그 가운데서 어떤 논리로 이 글자들이 작용하는가 마치 퍼즐 맞추듯이 하나하나 이제 유추해보고 이제 스토리텔링을 해보는 것이죠.
자, 그 다음 격용신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격이 생하는 것인데 상관생 재성이겠네요. 자, 그래서 상관격도 자기가 뭔가 하려고 하는 결과물이 필요하겠다. 그죠? 그래서 이 격이 생하는 재성이 있으면 좋다. 자, 편의는 인성이니까 일간을 생하고 비겁을 생하는데 주로 겁재를 생하겠다. 그죠? 그리고 편관은 인성, 그리고 양의는 식상 이렇게 적고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흉격이 극하는 게 있어요. 자, 다시 말해서 우리 상관은 정관을 극하죠. 자, 상관이 정관을 극한다. 그 의미가 뭐겠습니까? 자, 상관경관한다. 관을 바로 잡겠다. 그런 어떤 마음가짐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그죠? 그게 어떤 그 자신의 추구하는 지향점이죠. 뭔가를 새로 바꾸겠다. 개혁해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겠죠. 자, 편인이라면 도식한다. 그죠? 식신을 극한다. 자, 이 먹고 사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나는 정신을 추구하고 싶다. 라는 게 이제 편인격이겠다. 그죠? 자, 그 다음 이 편관은 일간이나 비견을 극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좀 살신성인하는 자세, 일간이 너무 이렇게 치이면 또 이제 일간이 이렇게 막 나서지 못하고 작아지는 이런 모습들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어쨌든 일간으로 향하게 되면 어떤 책임감을 과도하게 느낄 수도 있겠다. 자, 그 다음 이제 이 겁재가 극하는 것, 흉격이 극하는 거, 여기 정제가 되겠다. 그죠? 자, 그래서 제극인 한다. 이 말은 또 더불어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겠다. 이런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관계가 상당히 복잡하다. 그죠? 그래서 이 복잡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글자를 하나하나 더하고 더해서 이해해 보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 간지들을 또 이해해서 이제 그 글자가 얼마나 왕한지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 중에서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상관격인데 정인이 왕한지 비겁이 왕한지 재성이 왕한지 정관이 왕한지 그런 것들을 보게 하는 것이 이제 12운성 공부를 하고 나서 이 부분을 다시 보면 이제 이것들이 조금 더 한결 더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흉격이 성격이 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자, 첫 번째 조건이 이제 일간이 강해야 된다. 일간이 강하려면 조건이 이제 근이 왕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말은 비겁이 왕하든지 아니면 인성으로라든지 이렇게 일간이 강해야지 이런 불리한 환경에서 견뎌내고 이겨내겠죠. 그래서 흉격이 성격되는 첫 번째 조건은 일간이 강하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조건은 이제 격을 뭐 해야 됩니까? 격을 역용하는 격을 제어하는 그런 상신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다. 그죠? 상관격이면 정인이 있어야 되고 편관격이면 식신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이고 그 다음 세 번째 이 상신이 그냥 상신이 아니라 생받은 상신이어야지 그 일을 제대로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세요. 자, 상신을 생하는 희신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잘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 네 번째 격도 그러면 격이 아주 무력하면 되는가 그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격도 왕하고 상신도 생받아서 왕하고 이런 관계가 필요하다. 그런데다가 이제 격도 생을 받아야 된다. 그런 조건 맞추기가 쉽지는 않겠죠. 자, 그래서 이런 조건을 갖춘 흉격이면 막중한 책임감을 가진, 막중한 책임을 가진 대단한 인물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 대단한 인물 하고 싶습니까? 모르겠습니다. 대단한 인물 하려면 뼈를 깎는 아픔이 필요하겠네요. 이런 조건들을 보니까. 그래서 흉격이 성격됐다. 그런 사람을 찾기도 쉽지 않겠거니와 이 성격됐다고 해도 막중한 책임을 지는 대단한 사람이 된다는 것인데 그 대단함이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성격이나 백격이나 모든 것은 운의 흐름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것이고 자, 우리는 모든 사람이 똑같은
그 똑같은 간지를 이제 부여받죠. 예를 들면 세운 같은 경우는 올해는 모든 사람이 신축을 부여받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신축이라는 환경에 들어왔다는 말이죠. 자,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운에 따라서 이 성격과 패격도 달라지고 이 흉격이 어떤 환경에서 어떤 글자를 더 잘 쓸 수 있는가의 상황도 달라지고, 그리고 격이 심지어 달라질 수 있으니 마음가짐도 달라질 수 있겠다. 자, 인간이 이렇게 대단한 존재는 아닌 것 같다. 그죠? 삶의 흐름 속에서 이렇게 몸을 던지고 그 흐름에 몸을 내맡기고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간인가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남은 월지 구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 격은 마무리할 거예요. 자, 여러분 생지 기억나십니까? 인, 신, 사, 해다, 그죠? 자, 그 다음 왕지, 자, 오, 묘, 유였다, 그죠? 그 다음 고지가 뭐였습니까? 진, 술, 축, 미가 있었죠. 글씨가 엉망진창이네요. 자, 그러면 이 중에서 가장 격이 뚜렷하지 않은 게 뭡니까? 바로 진술충미입니다. 자, 격이 내가 태어난 월이 진술충미월이면 격이 뚜렷하기가 힘들다. 다시 말해서 나는 이거 해야지 하면서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뭔가 이렇게 신념이 확고하고 그러지는 못한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술토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술토는 여러분 신, 유, 술, 방합에 있죠. 그러니까 얘는 금입니다. 자, 금기운이 가득하면서 이제 수로 넘어가려는 그런 토죠. 자, 그래서 금기운이 세다. 자, 그리고 인, 오, 술, 삼합의 이제 삼합을 마무리하니 이것이 화의 고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술토의 지장간에 뭐가 있습니까? 신, 정, 무가 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신금의 기운이 튀어나갈 수도 있고 투간될 수도 있고 정화가 투간될 수도 있고 무토가 투간될 수도 있습니다. 정화 대신 이 고지들은 병화가 투간돼도 그것을 격으로 잡고 경금이 투간돼도 그것을 격으로 잡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고지월들은 대운이 바뀔 때마다 뚜렷한 격이 10년마다 계속 바뀔 테고, 그리고 세운에 따라서도 자기가 생각하는 게, 좋아하는 게, 기호하는 바가 달라질 수 있겠다라는 거. 그러면 여러분, 가치관이 달라지고 목적이 달라지고 이게 안 좋은 겁니까? 격이 뚜렷하면 뭐 안 좋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기 가치관이 달라지면 달라진 대로, 목적이 바뀌면 바뀌는 대로, 관심사가 바뀌면 바뀌는 대로 그 변화 속에서 살아가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왕지 같은 경우는 격이 가장 어떨까요? 뚜렷하겠죠. 자, 좌오묘유월입니다. 자, 이게 왕지죠. 자기 기운이 너무 강한데 이런 경우는 투간되지 않아도 천간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아주 격이 강하기 때문에 그 근성이 진짜 세다라고 근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는 속성이 뚜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예를 들면 오화가 만약에 정관이다 라고 했을 때,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오화 정관을 격으로 하려는 정관 중심의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뚜렷하다는 것이죠. 그런 근성이 확실하다는 것이죠. 이 정관이라는 건 내가 경쟁에서 꼭 이기고 이 겁재들을 제하겠다는 마음이 확실하다는 것이다. 그죠? 자, 거기에 반해서 생지들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인월이다 라고 했는데 이 인월이 평관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평관이면 일간을
세게 극해야 되는데, 비견을 세게 극해야 되는데, 그런 것보다 얘는 생지입니다. 생지는 극보다 생을 잘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다시 말해서 인호술하고 가려고 하죠. 이 인목의 마음속에는 병화가 숨어 있었다, 그죠? 그래서 목생화 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살이 인성을 생하려고 하는 살인상생에 더 마음을 두고 있는 편관이다. 이렇게 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야기가 계속 이제 확장되겠죠. 여러분들 지금 이제 우리가 십신을 배웠고 격을 배웠는데 이 격들이 또 생지냐 왕지냐 고지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고 인이냐 신이냐 사냐 해냐에 따라서 또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진짜 막 할 게 너무 많네요. 자, 그래서 생지는 뭔가를 생하려고 하니까, 자, 실력은 좋습니다. 실력은 상당하겠죠. 생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왕지처럼 근성이 있지는 않아서 뭔가 이렇게 막 진짜 이빨 꽉 깨물고 끝까지 경쟁하고 그런 모습들은 또 아니라는 것이죠. 격을 그렇게 막 완전 쥐어짜서 나만의 격을 그렇게 고수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또 아니다라는 거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태어난 월지가 뭔지, 그리고 우리 격 정하는 법 통해서 격 정했고, 그리고 이제 길격인지 흉격인지 한번 살펴보시고, 길격이면 순용, 그 다음 흉격이면 역용했고, 앞에 단원들에서 각각의 격들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 있으니 한번 다시 정리하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 드디어 격국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격국은 여기까지 끝을 내고 우리 스텝 3 무토 달고 있는 스텝 3 조금만 개념 몇 가지만 다 정리하고 그 다음 우리 스텝 4로 넘어가는 날을 또 기대해 보도록 합시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